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APT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블랙 리터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PT를 이야기할 때 팩터를 일단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팩터가 무엇일까는 실제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팩터는 어쨌든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팩터들 사이에는 콜레이션이 없다. 거예요. orthogonal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팩터를 이제 스탠더다이즈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팩터는 일종의 이제 결국은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는 자기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으면 리스크가 안 되죠. 이미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서프라이즈 베리어블을 이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다. 경기를 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리그레션을 할 때는 월별 수익률 데이터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를 월별로 보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GDP는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생산 지수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이라는 게 이제 산업 생산 지수가 되는 거고요. 산업 생산 지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총 지수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업 생산 지수가 자기 회귀 모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대체로 자기 회귀 한 2차 정도를 따른다 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나왔다고 하면 AR2를 따르는 파트는 시스테매틱한 파트예요. 그죠? 그건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는 AR2 파트를 제거를 한 여기에 있는 그 잔창 있죠.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unexpected된 파트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달에서 다음 달, 한 달을, 요 달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예측하는 AR2 모형의 값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 실제 값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두 차이가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측식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를 계산하면 서프라이즈가 되겠죠. 그거를 지난 60개월을 생각을 해보면 저쪽부터 계속 해오는 거예요. 예측, 실제값 차이, 예측, 실제값 차이, 예측, 실제값 차이. 그렇게 이제 롤링 리그레션을 쭉 해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서프라이즈를 계산한 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뛰었다, 적게 뛰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CPI 같은 경우도 일단 CPI 인플레이션율로 바꿔서 자기 회귀 모형 같은 것을 돌려가지고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자기 회귀 모형을 돌렸더니 AR 기수가 전부 0이 나왔다.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그냥 랜덤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그 자체는 별다른 트리트먼트를 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 경우에는 그냥 샘플 민을 계산을 해서 민만 제거를 하고 그 체인지를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쓰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unexpected changes in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거든요. term structure 그러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만기고 이자율이 있을 때 대체로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term structure가 서프라이즈하게 변한 것을 어떻게 측정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이야기는 데이터가 쭉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term structure를 보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이를테면 스티프하고 플랫하고 리버스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은 결국 이제 머처리티의 차이니까 머처리티를 그냥 우리 텀이라고 부르잖아요. 텀. 그죠? 기간. 텀 스트럭처니까 그 기간 프리미엄을 계산을 한다. 이거 마이너스 이거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해서 시계열을 쭉 봤더니 얘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불안정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불안정적이라고 하면 이제 차분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예. 차분을 할 수 있고요. 안정적이라고 하면 물론 그대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베리어블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기 이자율 차이, 즉 텀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서 얘가 안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분을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자기회귀 모형을 돌려봤더니 개수들이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 이야기는 이 장단기 이자율 차이라는 게 변하는데 매달 변하는데 그 차이가 설명되지 않은 어떤 거에서 그냥 랜덤하게 변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모형 없이 마찬가지로 평균만 제거하고 그냥 쓰면 되겠어요.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기냐, 물가냐, 그 다음에 이자율 기간 구조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게 텀 스트럭처 장단기 요거 같은 경우는 저거죠.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국채하고 회사채. 그죠? 회사채도 레이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싱글 A를 보겠다. 난 트리플 B를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이자율 자료하고 그 다음에 국채 특정한 만기, 5년 만기 해서 그 차이가 이제 리스크 프리 레이트냐 아니면 특정 레이팅의 회사채 등급 이자율이냐 해갖고 그 차이가 이제 크레딧 뭐 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불안정 시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차분해서 그냥 쓴다. 평균을 제거하고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측된 팩터가 되는 거예요. 관측된 팩터. 근데 관측된 팩터를 가지고 쭉 작업을 이제 해볼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리스크 팩터가 해외 시장이다. 그, 보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막 그, G메일이 팍팍팍 뜨거든요. 뭐, 삼성증권, 무슨 증권, 무슨 투자증권, 뭐 이런 데에서 아침 모닝 리포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뭐 다우가 오늘 어땠느니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쪽을 보고 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팩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미국의 뭐 코스닥 미국의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NYSE 인덱스라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 인덱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보고 테스트를 해서 그 램다가 나중에 유의적으로 그 개수에 추정이 되면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한 대여섯 개 정도의 팩터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한 방법이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팩터가 관측이 가능한 것들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관측 가능한 팩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경기 팩터, 뭐 물가 팩터, 금융시장 팩터 뭐 쭉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해외 시장의 실물 팩터, 미국 경기가 어떠냐 지금, 중국 경기가 어떠냐,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겠죠. 근데 해보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50개가 돼요. 그럼 150개를 다 이걸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어떤 변수 벡터 X를 생각을 하거든요. 팩터의 후보군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데이터를 일단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중국의 산업생산지수다. 그러면 산업생산지수의 성장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 변수들이 이제 쭉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벡터인데 얘가 150개예요. 150개.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과거 60개가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얘를 축약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개로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옛날 조크인데, 김조교 그러면 되거든요. 조교시키면 되거든요. 조교가 어떻게든 집어넣습니다. 게으른 우리 교수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얘를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어떤 매직 벡터가 있어서 W라는 매직 벡터, 웨이트 벡터가 있어서 얘가 희망적으로 얘가 100 by 1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요. 얘가 10 by 100이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10 by 1이 되겠네요. 그죠? 예. 얘를 찾는 프로블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예요. 예.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러면 어떻게든 100개를 지금 10개를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작동하는가 하면 이 100개, 150개, 얘 그냥 100으로 바꾸면 편하겠네요. 그죠? 두 개 지우는 것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10분의 1로 줄었냐면 이제 100개 변수가 있으면 100개 변수의 분산의 합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토탈 베리에이션이에요. 토탈 베리에이션. 그러면 이 10개 중에 첫 번째 걸 딱 봤더니 첫 번째 거는 뭐예요? 하여튼 웨이트 벡터에다가 얘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고 이건 상수 벡터니까 어떤 시리즈도 어떤 이것처럼 변하는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시리즈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시리즈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분산.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분산을 계산해 봅니다. 두 번째 시리즈의 분산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거의 분산을 쭉 하는데 10개까지 가는데 첫 번째 거의 분산이 이 값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를테면 50%가 나왔어요. 이게 만이었을 때 그 절반 5,000 이를테면 네. 두 번째 걸 봤더니 에디셔널하게 20%를 전체 중에서 설명을 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7%, 4% 쭉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개까지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90%를 설명했다. 원래 거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얘를 이론적으로는 100바에 100으로 해서요. 100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100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가서 마지막에 작아져가지고 결국은 이걸 전부 더한 거하고 얘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소스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탈 베리에이션을 잘 설명하는 토탈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 100개라는 게 실은 첫 번째 시리즈는 이렇게 움직이고 두 번째 시리즈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세 번째 시리즈는 이렇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이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설명하는 아티피셜한 어떤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프린시플 컴포넌트 주성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걔는 토탈 베리에이션을 제일 잘 설명하는 거, 두 번째 설명하는 거 쭉 하는 거고 누적 설명력이 2개 가지고 70%, 3개 가지고 77%,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서 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위로 갈수록 이제 10개, 11번째 거, 12번째 거 이런 것들은 실은 계열을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이 베리에이션하고 이렇게 크게 관계없는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를 나타내는 어떤 구성 지표들이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거를 만들어 봤더니 얘가 80% 설명한다. 그럼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뭐냐면 경기 동행 지수의 성장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코스피다. 코스피의 우리나라의 그 KRX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수익률이다. 그거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내면
걔가 결국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하고 모양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이치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차원을 줄이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벡터 시계열을 할 때, 우리 그 렉처 노트에 보면 그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하는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스스로 해보면, 이제 요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로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특성근, 특성 벡터, 요거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기계적으로는. 네. 그게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열 기간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설명하는 챕터에 들어가 보면 후반부에 이 PCA가 설명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현물 수익률 곡선이다. 스팟 레이트 곡선이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만기를 쭉 추적하면 시계열이 되잖아요. 그죠? 걔가 얘라고 치고 물론 이자열 자료는 이게 불안정 시계열이기 때문에 차분을 하겠죠. 차분을 한 각 만기의 스팟 레이트라고 치고 이렇게 얘를 발견을 해서 얘를 계산하면 이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나오겠죠. 그죠? 보통 하나, 두 개 정도면 거의 한 80% 이상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개까지 하면 거의 90% 넘어가고 세 개까지 하면. 근데 그 첫 번째 게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게 레벨이라는 거예요. 레벨. 그 이자율의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이거예요. 이 레벨을 나타내고 두 번째 팩터가 슬로프. 얘가 스티프하냐 플랫하냐 반대로 됐냐 이거 있죠. 세 번째 팩터가 커버처. 얘가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모양인지 얘가 이렇게 가까운 모양인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휘었는지 그 세 가지 팩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얘를 계산해서 첫 번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시리즈를.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게 슬로프 팩터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죠. 그죠?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요 만기하고 요 만기를 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장기, 얘가 단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차이가 지금 슬로프이잖아요. 요 슬로프 데이터를 쭉 계산을 합니다. 히스토리컬하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니까 얘가 불안정 시계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차분을 합니다. 차분을 했더니 이제 어떤 계열이 이렇게 나오겠죠. 걔하고 요 두 번째 계산된 거하고 콜레이션을 구해봅니다. 콜레이션 구해봤더니 90%가 나왔다. 뭐 그걸로 해석되는 거죠. 뭐. 히스토리컬. 예. 그래서 첫 번째 팩터는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만기 중에 적절한 거 하나 픽을 합니다. 그래서 5년짜리 픽을 합니다. 5년짜리의 차분을 계산합니다. 불안정 계열이기 때문에. 5년짜리 차분한 거하고 얘하고 콜레이션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90%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레벨 팩터라고 보는 거예요. 한 시리즈만 봤잖아요. 한 시리즈만. 그죠? 커버처는 뭐냐면 이렇게 직선을 그려가지고 여기를 생각해 봅니다. 요 만기의 평균값 요값하고 실제 요값하고 차이가 플러스면 위로 볼록한 거고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볼록한 거고, 그죠? 0에 가까우면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고 그런 거죠, 그죠? 세 번째가 커버처럼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기간 구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해석이 된다. 뭐냐면 이자율 기간 구조가 여러 개 데이터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한 3개 정도 팩터에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까 100개 캔디데이트 후보가 있었지만 한 10개로 추계가 한다는 이야기는 해석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뭔지. 근데 어쨌든 10개로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뭔지 몰라 첫 번째 팩터는 국내 경기 팩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에 나타나는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쪽에 쭉 봤더니 요 W에 있는 요거에 곱해지는 그 값을 봤더니 그 값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어요. 그죠? 다른 값에 비해서. 아, 그러면 얘가 도미넌트한 거 보니까, 그 찝혀나온 거 보니까, 국내 경기와 관련된 변수들이 좀 많이 찝혀나오더라. 그러면 경기 팩터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금융 팩터, 해외 실물 팩터. 뭐 이렇게 이제 말은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텐더티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 팩터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보면 원래 데이터가 안정적인 벡터 시계열이 있다고 하면 얘의 공분산 행렬을 계산합니다. 먼저. 공분산 행렬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계산을 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아니라 얘의 에이겐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특성근이라는 것을 소위.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근은 얘가 차원이 지금 100바의 1이니까 얘는 100바의 100이거든요. 그럼 특성근은 100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100개. 그럼 제일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쭉 소팅을 합니다. 소팅을.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특성근에는 100개의 특성근에는 에이겐 벡터라는 것이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각각의 특성근, 100개의 특성근 중에 첫 번째 특성근, 제일 큰 거가 만약 한 숫자면 그 한 숫자에 대칭하는 100개의 벡터가 주르륵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웨이트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거, 에이겐 벡터. 에이겐 밸류에 에이겐 상응하는 에이겐 벡터가 두 번째 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곱해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가만히 보면은요.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세 번째, 3가 쭉 있을 텐데 얘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은 매직같이 0입니다. 0. 0. 우리가 원래 팩터를 볼 때 팩터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0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정상. 실제로 이렇게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뭐 국민연금이나 뭐 미래세 증권이나 이런 데 들어간 자산 배분 솔루션, 기대 수익 계산하는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팩터 어프로치를 써서 그거로 팩터를 식별을 해서 이거 대용으로 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터가 이제 준비가 되면 버전 이거든 준비가 되면요. 여기 보니까 더 있네요. 팩터가 뭐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예상치 못한 변화라든가 나스닥의 뭐 예상치 못한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피 리턴 as residual surprise인데 코스피 수익률을 일단 가지고서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코스피 수익률은 랜덤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요. 그죠? 월별로 보면 거의 랜덤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랜덤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얘들로 회귀 분석을 합니다. 해서 그 잔차항, 그게 리지듀얼 팩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랜덤으로 움직이지만 실은 저는 서프라이즈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외환시장의 충격이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경기 충격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설명되는 부분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팩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켓 팩터가 들어갑니다. 리지듀얼 팩터로. 그래서 그것을 그려본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팩트들 사이에. 지금 한 6개 정도를 예시를 그냥 해본 거예요. 대체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대체로 0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시를 보면 6개의 지금 서프라이즈 변수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보세요. 굉장히 작죠,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계산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식이 뭐냐 하면 자산군의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로 해서 왼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팩터의 개수만큼 있는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고요. 얘는 베타 민감도고요. 자산 프로세스상에 수익률 프로세스상에 얘가 우리가 지금 계산한 그 6개 팩터가 되겠어요. 이 6개 팩터는 시리즈 데이터고 얘는 6개의 파라미터 추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군별 6개가 있는 거죠. 자산군별. 그죠? I고, 요게 I고, 그 다음에 J에 따라서 J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이다. 이렇게 하게 됐고요. 파라미터의 모양이 이렇게 곱하기 꼴로 나오기 때문에 비선형일 것이다. 예. 비선형이지만 이거를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나중에 아웃풋을 보면은요. equation 1이고요. excess return 자산군 1이고요. 자산군 2고 쭉에 자산군 2N2까지 있네요. 지금 22개 인더스트리로 좀 되어 있거든요. 램다 1, 램다 2부터 해서 램다 5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램다 1, 램다 5 동일하죠. 그죠? 다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배리어를 보니까 서프라이즈 2 여기 보니까 서프라이즈 4 뭐 5 저기 6, 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추정하려고 하면 하여튼간에 22개의 이퀘이션을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쪽 차원을 보면 이게 팩터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파라미터 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근데 처음에 파라미터가 몇 개인지는 팩터 몇 개가 적절한 모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팩터 1만 넣고 해보고 그 다음에 2만 넣고 해보고 3만 넣고 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나씩만 쭉 넣고 해보고요. 다음에는 2개씩 해서 쭉 해보고 3개씩 해서 해보고 4개씩 해서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팩토리얼로 가니까 이제 정신없이 되는 거죠. 그죠? 코딩을 쭉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거 1 바뀌죠. 2 바뀌죠. 22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2,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규칙을 잘 판단을 해서 반복 계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복 계산. 그냥 나는 6개 팩터 캔디디트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딱 하겠다. 그럼 요거 22개씩만 딱 쓰면 되는 거죠. 22개만. 그렇지 않으면. 근데 대체로 모양이 이렇게, 거의 같은 수록처이기 때문에 하나를 어렵게 적어 놓고, 코딩에다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를 2로 바꾸고, 뭐 2를 3으로 바꾸고, 이제 컷앤 페이스를 쭉 하면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다가 이제 잠깐 전화 받다가 이제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예,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복 코드 같은 걸 쓰는 것이, 일정한 규칙을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 불편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전공인정 실습 공고 나간 거를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스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핸들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텐데, 세스를 하면서 매크로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지난번에 한번 가서 접속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라고 한 거에도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라는 게 이런 반복적인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비스로 어떻게 핸들을 했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상으로 이제 이렇게 아웃풋들이 나오지만
뭐 램다 1, 베타 1, 램다 2, 베타 2 뭐 쭉 해서 이제 있을 텐데 얘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요. 뭐 의학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SURE의 언더스코어에 그냥 시스템인데요. 아웃풋 출력된 걸 일단 먼저 보니까 시스템에 sure 5에 2, 3, 6, 7, 8에 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뜻 보면 이제 5개 팩터가 들어가는 모델인데 팩터는 1부터 8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 특정한 아웃풋은 지금 2, 3, 6, 7, 8이 들어간 거예요. 2, 3, 6, 7, 8. 그 다음에 뭐, 키, 뭐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나 봤더니, sure undersco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로 시작되는 EBS 커맨드는 이게 string, 텍스트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텍스트를 써서 여기다가 지금 쓸 건데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면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쿼테이션으로 해서 텍스트가 sure underscore로 뭐 딱 쓰고요. 스트링에 붙일 거예요. 요 다음에 붙일 거예요. 뭘 붙이냐면 여기 add string 함수가 있어갖고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느낌표 num factor거든요. 느낌표 num factor. 느낌표 num factor 이렇게 해놓고 얘를 스트링 함수에다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얘는 number of factor를 처음엔 1로 둘 거예요. 팩터를 한 개씩만 보겠다. 팩터 1, 팩터 2, 팩터 3 이렇게 하나 보겠다. 다음에는 얘가 이제 팩터 2 보겠다. 2개씩. 그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숫자거든요. 느낌표에 num 팩터 해갖고 얘는 처음에 1, 그래서 이제 아마 숫자일 거예요. 숫자를 스트링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컨버트를 시킵니다. 얘는 스트링이다.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스트링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서 또 언더스코어를 붙인다. 그 다음에다가. 더하기. string. 이번에 이제 i가 이제 붙는 거예요. i가. i는 뭐냐면, 이제 팩터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뭐 2, 3, 4, 6, 8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 친구 카운트가 돌고, 둘 루프가 돌고, 요 친구 둘 루프가 또 들고, 또 요 친구가 돌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키 한 다음에 뭐 컬 인덱스, 뭐 이것도 지금 뭔가 루프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걔가 따라가 붙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 루프들이 적절하게 이제 뭐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밖에 있고, 이걸 잘 정리하면 돌아가면서 이제 안에 이제 메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제 요 안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요걸 돌려갖고 나오는 아웃풋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이름만 보면 지금 팩터가 지금 5개짜리 프로블럼이다. 어떤 팩터를 썼다, 골랐다. 이거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하려고 지금 이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얘 이름을 지금부터 이제 System of Equation,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거를 인보크하는, 처음에 시작하는 커맨드가 System이에요. System. 그래서 시스템에 얘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있는 아웃풋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딱 그게 나왔던 게 시스템에 name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다음 로우 인덱스에서 뭐 1, 2, 3, 4, 5가 쭉 되어 있는데 일단 보면은요. 보세요. 자, J는 1에서 시작해서 number of essay까지 갈 거예요. 근데 얘가 느낌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앞에서 어딘가 전개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1부터 number of essay이 예를 들어 22개다. 자산군이 22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그 name
시스템의 네임. 그러니까 시스템의 네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저 이름 하에 식별되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브젝트. 그래서 그 시스템에다가 나는 이제 붙일 거예요. 어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시스템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다가 이제 한 줄 먼저 쓰겠다. 지금 22개 이퀘이션을 좀 쓰려고 그래요. 22개 이퀘이션을. 점 어펜드. 자, 액세스 리턴 첫 번째 거. 자산군 1 또는 자산군 2, 자산군 3 갈 거고요. 램다 1이죠. 그 다음에 요 프리픽스 이거는 뭐냐면 얘가 아마 서프라이즈 첫 번째 거. 뭐 서프라이즈 뭐 몇 번째 거. 지금 그렇게 붙일 거고요. 얘가 팩터입니다. 얘가. 팩터 곱하기 베타 곱하기 뭐 이거. 그러니까 아까 그 램다 i도 있고 팩터 램다 j도 있고 팩터 j도 있고 베타 ij가 있잖아요. 그게 맞게끔 쭉 쓴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 팩터 수가 몇 개인가 따라서 베타 ij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루프를 돌려놓으면 순서대로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하고 다시 가서 이제 22개씩을 쭉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 이 시스템에 슈어를 돌려라. 이를테면 리스퀘어를 해라.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OLS를 Y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할 때도 그 이제 리스퀘어를 하잖아요. 근데 리스퀘어를 할 때 그거에 이퀘이션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 이름을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이름이 이제 기억이 돼서 이제 이걸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어펜드를 써서 계속 이제 붙이고 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걔를 한꺼번에 이제 돌려라. 이제. 그래서 이 코드는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실은 코어는 요 파트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식만 쓴다고 하면 그냥 시스템하고 여러분이 아비트러리한 이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죽도록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걸 치면 되는 거예요. 뭐 5개 에셋이고 뭐 5개 정도다 하면 뭐 할 수 있죠. 왜냐면 컷앤페이스트 할 수 쭉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웃풋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또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해봤더니 뭐 CPI나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1 FX 익스체인지 레이트, 나스닥 팩터, 코스피 리지듀얼 팩터들이 예를 들어서 유의적으로 나왔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 특정한 이게 2007년 10월 정도라고 그랬었죠, 그죠? 예,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PT가 계산되면 우리가 실은 이 복잡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기대 수익.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어요. 우리 조교들이 이런 걸 계산을 잘 하거든요. 시간이 펑펑 나오니까 잘 하는데, 그럼 기대 수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치가 다 나왔고, 인프런스도 끝났어요. 어떤 팩터 조합이 좋다. 근데 기대 수익을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자, 첫 번째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봅시다. 베타를 알고 램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기대 수익은 뭐예요? 기대 수익이네요. 그죠? 기대 수익.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첫 번째 자산군의 기대 수익이 뭔가? 그러면 얘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시점에 무위험이자율을 집어넣습니다. 또는 과거 60개월이면 60개월의 평균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넘어갔고요. 그
그럼 여기도 기대 수익을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요. 얘는 0이네요. 그죠? 0. 얘의 기대값은 뭐라고 그랬죠? 얘도 0. 0이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죠? 평균이 0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날라가고. 그러면 뭐예요? 서메이션 이거 곱하기 이거네요. 그래서 APT가 그렇다면서요. APT의 기대 수익률은 처음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 더하기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 그 다음에 로딩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 로딩 첫 번째 식 22개 중에 첫 번째 식은 팩터가 만약에 3개라고 그러면 1 곱하기 첫 번째 인더스트리의 첫 번째 팩터 이게 2 곱하기 첫 번째 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팩터 그렇게 쓴다는 거죠. 텀이 몇 개가 나와요? 팩터가 3개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요거 곱한 게 하나, 둘, 3개가 나오겠죠. 더하기 요거 리스크 프리 레이트. 걔가 기대값이에요.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얘를 월별로, 그 다음에 월별로 표시한 이자율을 썼다고 하면 나온 거에 곱하기 12를 하면 이제 연율화가 되는 거네요. 연율화로 보고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서 앞에 KPM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근데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실증 분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게 넘버 오브 팩터가 참 여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팅이 잘 되는 조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4개짜리도 잘 피팅이 되는 게 있고 이론 보드 맞는 것 같은 게 있고요. 5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6개 또 잘 맞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그 중에 어느 걸 택하겠다는 거죠. 참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아트가 되는 건데요. 일단 벤치마크가 뭐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있는데, 나는 내 특정 버전의 APT를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하고 너무 다르면 이것도 디펜더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벤치마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벤치마크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데 APT보다도 심플한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팩터가 하나인 KPM이라고 그랬잖아요. KPM이 이야기하는 거를 딱 옆에 놓고 내 버전이 되면 1번 APT 모델 버전 1, 2, 3, 4가 이야기하는 기대수익률 벡터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 그 중에 리즈너블한 걸 골라야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래서 KPM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도 있으면서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특별한 버전을 하나 집어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실제로 네거티브 익스펙테이션 리턴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건. 네거티브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저건 아마 KPM으로 해도 저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뭘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diversified financial 뭐 이런 뭐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마이너스 31%라는 게 억셉터블 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저기 최소한 뭐 15%는 기대 수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며칠 사이에. 그죠? 은행주가 뛰는데 뭐 처음에는 KB만 뛰다가 지금은 뭐 신한지주까지 뛰어가지고 제가 처음 지난 3월에 사회에서 됐을 때 37,000원이었거든요. 37,700원인가? 그 KB금융의 주가가.
지금 어제 보니까 4만 한 2천 원 정도? 4만 2천 원 정도.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랐거든요. 그때 사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은행이 일단 프로피터블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은행 산업이 저평가됐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세금을 냈어요. 4천억을 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 근데 그게 한 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수가 그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판결이 나서 이를테면 이달 말에 확정 판결이 나고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그동안 가산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천억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치면 우발 영업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조 5천억 정도 생각했던 이익 규모가 갑자기 플러스 7천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초우량은행이 내버리는 거예요. 수익성으로 볼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럼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정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뭐 내부 거래 자료가 아니라 그 공식적으로 밖에서 그 리거란 배틀이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이제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되면 과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이런 것들이 안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그럼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하는 것이 다음에 보는 이제 블랙리터만 이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가우스나 뭐 세스에서 세스 IML이라는 그 서브 패키지가 있는데 행렬식만 계산하면 쭉 되게끔 돼 있어요. 보니까 이 그 초과 수익률 여기 보니까 view adjusted expected excess return vector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산이 만약에 n개라고 했을 때 그럼 n개로 되어 있는 벡터의 숫자 아까 이를테면 22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view adjusted이에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액세스 리턴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다 이제 그 무위험 이자율을 더해주면 이제 원래 스케일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걔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봤더니 여기 타우라는 어떤 숫자가 있고요. 보니까 리스크 어저스먼트 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스칼라니까 한 상수입니다. 상수. 캐피탈 시그마는 뭐냐면 코베런스 매트릭스 오브 마켓 액세스 리턴. 우리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코베런스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버전을 쓰든지 간에. EWML을 쓰든 뭐 아치 가치를 쓰든 뭐 그죠? 그래서 얘는 히스토리컬하게 22개 시리즈에 예를 들어서 액세스 리턴을 계산을 해서 액세스 리턴 시리즈의 코베런스 매트릭스 계산한 것이 이제 이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돼 있고요. 여기 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Q 매트릭스가 있고 오메가 매트릭스가 있고 파이라는 게 있네요. 파이라는 게. 그래서 P는 우리가 정할 거고요. 오메가도 우리가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뭔가 하면 이 파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implied retur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장기 균형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2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얘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겠느냐. 그걸 안다고 하면 걔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태스크죠. 그죠? 그래서 포뮬라 자체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뭐냐면 P는 비율을 넣는 방법이에요. 애널들의 그 견해를 집어넣는 어떤 일정한 매트릭스가 되고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Q가 여기가 보니까 뷰 액세스 리턴 벡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해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인더스트리 1이 있는데 인더스트리 1이 기대 수익이 지금 현재 13%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20%일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차이가 13%하고 20% 7%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지금 이제 여기에 쌓여질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묶이게 하는 그 행렬이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더스트리 1의 액세스 리턴이 7%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이 그 7% 더 나을 거라는 것을 죽도록 디펜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해봤다는 이야기는 자기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냥 난 지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뭐 오늘은 그럴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확실하게 이거는 7% 더 높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 강도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비유에 대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여기에 된다는 건데, 문제는 얘도 잘 계산을 못 하겠고요. 얘는 이제 내 견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견해가 얼마나 그 신뢰할 만한 그런 견해인지 얘를 결정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얘하고 대체로 나중에 보면 얘 정도 알고 있고 얘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해는 물론 집어넣는 거고, 얘가 어렵고 아니 미안합니다. 얘가 어렵고 얘도 어렵거든요. 얘도. 그래서 지금 뒤에 보는 그 슬라이드는 얘를 잘 모르니까 1로 둘 거예요. 1로 둔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포뮬라에서 시그마라는 게 나오고, 이 시그마가 중요한 건데요. 코베런스 매트릭스 이건데,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uncertainty가 작게 추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1이면 얘가 그냥 현재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타우 곱하기 이거를 그냥 1 곱해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1과 다른 숫자가 되면 이 숫자에 대해서 uncertainty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1로 가정을 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려워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벤치마크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내 모델이 일반적인 뷰하고 제너럴한 뉴트럴한 뷰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즉 여기에 있는 캐피털 파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티피컬한 우리 그 입션 프론티어 계산하는 그 포뮬라죠. 여기가 지금 포트폴리오 익스펙트 리턴이고, 여기에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고, 그 다음에 쿼드래틱 프로블럼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줬고요. 그냥 그 다음에 램다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스크 어버전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제가 기억이 맞다 그러면 전에 뭐 11.3식인가 5식인가 제가 한번 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를 극대화 하든가, 기분 이거에서,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또는 기분 expect return에서 얘를 최소화시키든가, 그래야 전체를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주어진 램다와 시그마 하에서, 또 뮤 하에서 W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얘를 W에 대해서 1차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1차 미분식을 계산을 합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W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W는 얘가 이제 옵티멀이라고 치고요. 1차 미분한 거니까요. 램다 시그마의 역행렬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저기에 있는 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뮤. 얘가 되는 거거든요. 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 수익률 벡터거든요.
기대 수익률 벡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어버전 코에피션트를 알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코베런스를 알고 기대 수익률을 알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아까 저게 극대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조개에 있는 식은 얘가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거예요. 얘가. 이게 옵티마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일까? 얘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를 알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고요. 얘도 어떻게든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근데 얘를 보는 거예요. 왜 현재 22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왜 22개 인더스트리에 이런 비중으로 마켓 비중이 돼 있을까? 현재 마켓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예를 들어서 내 모델에 봤더니 마이너스 31%인데 기대 수익이 그러면 이거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쟤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켓 웨이트 있죠. 마켓 웨이트. 마켓 웨이트를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얘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얘 그대로 있고요. W에다가 마켓 웨이트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쭉 벡터가 나올 텐데 걔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implied return. 그러니까 현재 이 포지션을 마켓 캡 비율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좋은 벤치마크라고 보는 거죠. 벤치마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최저가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이제 얘를 계산을 하는 그 관계를 좀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램다 어떻게 계산하냐? 램다는 그때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갖고 초과 수익률 버전으로 만들어서 기대값이니까요.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친구의 베리언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계산을 하고요. 얘 빼봤자 뭐 똑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5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는 없는데 밑에 가보면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점 얼마 되는 그 숫자를 여기다 넣고 코베런스 매트릭스 넣고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쭉 계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계산되면 일단 이제 이 프로블럼하고 이 프로블럼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조금 빨리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뷰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마켓이 생각하고 있는 리턴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죠? 리턴 벡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 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 0, 0, 0, 0, 0,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리턴은, 그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또 숫자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숫자를 넣고, 나머지 숫자가 있더라도 여기가 0, 0, 0, 0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무엇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정말 그거냐? 잘 모르겠다. 그죠? 예. 요거의 베리언스가 요거거든요.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난 죽어도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얘가 크면 그거죠. 그죠? 아주 크면 그냥 장난입니다. 뭐 이렇게 웃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나는 요것과 요거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인더스트리하고 두 번째 인더스트리의 수익률의 차이가 얼마일 것입니다. 라고 한 첫 번째 생각, 비율을 한다고 하면 1, 여기 마이너스 1, 0, 0, 0, 0 하면 1 곱하기 2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두 번째 거는 이거니까 그 두 개의 차이잖아요. 차이가 얼마일 것이다.
언서튼티는 얼만큼이다. 이 숫자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뷰, 두 번째 뷰, 세 번째 뷰.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를 정하는 방법이고 뷰의 어떤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언서튼티는 여기서 정해봐라.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의 초과 수익률이 요거일 것이다. 그죠? 근데 언서튼티는 잘 모르겠다. 아마 여기 시그마 1 제곱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의 차이가 요것일 것이다. 예,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언서튼티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K번째 뷰가 있어요. K번째 뷰가 있어요. 얘는 얼마일 것이다 좀 했거든요. 이제 기회가 나는 100% 확실하다고 이제 일단 믿고 한번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K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인데 내 뷰가 100% 맞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이게 내재 수익률 벡터고요.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번째 한 숫자가 아니라 얘가 지금 22개 숫자라면 얘도 22개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K번째 뷰가 100%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타우는 나중에 이제 1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코베런스 앞에 계산할 수 있는 거고 PK가 뭔가 봤더니 K번째 row of view matrix that identified asset involves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P 매트릭스 이렇게 생겼는데 K번째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곱해서 갑니다. QK는 K번째 액세스 리턴 마이너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실은 아무 뷰가 없으면 이 값이라는 거예요. 얘는 얘거든요. 근데 내가 뷰를 집어넣었어요. 뷰가 얼만큼 얘 조정을 줘야 되느냐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은 좀 데리베이션이 필요한데 데리베이션은 기본적으로 베이즈 티어럼입니다. 베이즈 티어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뷰에 의한 차이하고 그다음에 실제 요 원래 마켓의 컨센서스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걔를 이 웨이트를 써서 업데이트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내가 얘가 있는데 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 내 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얘가 동일하면 나는 그냥 스테이 하는 거고 다르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러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차원이 맞아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웨이트를 다시 계산합니다. 자, 주어진 아까 그런 식으로 계산한 램다 이거 주어졌고요. 조금 전에 요 위에서 계산한 얘 값을 집어넣어서 전에는 파이를 집어넣었었죠? 캡 파이를 넣었었는데 이번에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을 합니다. K번째 뷰가 지금 100% 맞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그 뷰하고 얘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D만큼 디스턴스가 벌어지겠어요. 그죠? 네. D가 정해지면 이제 틸트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틸트라는 거를요. 틸트라는 걸 계산을 해서 조금 전에 계산한 이거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CK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그냥 이거 보면
K번째 뷰. CK가 앞에서 어떻게 정의가 될 텐데. 예. CK 벡터는 예를 들어서, the competence of the case view,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distance하고 요 confidence를 나타내는 요 벡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계산이 되거든요, 요게요. 그래서, 틸트를 계산해서 마켓 웨이트에 요 틸트만큼을 더해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W를 만들어냅니다. W를 만들어내서 걔하고 잠깐만요. 저거는 웨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WK를 정하는, 앞에서 만약에 이걸 계산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를 최소화시키는, 컨스트랜트 하에서,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WK 이렇게 디파인이 됐다고 했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오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 오메가, 이렇게 주 대각선에만 숫자가 있는 거기에서 지금 K번째 값을 지금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그 K번째 오메가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K가 1부터 뷰 숫자만큼 쭉 있으니까 그걸 쭉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된 것은 다시 이제 걔들 다 집어넣어 놓고 계산해 버리면 된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내용 자체는 좀 그냥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이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한창 앞에 있죠.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얘를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모를 때 쟤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냐. 이제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프랙티컬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버전 중에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쭉 해보니까 계산이 가능한 게 지금 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저거 모를 때는 그냥 대체로 그냥 썼습니다. 대략 써서 이렇게 비율을 걸었더니 전체 기대 수익이 이렇게 조정이 된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그 조정된 숫자가 대체로 나왔다. 뭐 이렇게 그냥 learning by doing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을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재 균형 수익률을 비율을 집어넣어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얘가 리스크 어버전 코에피션트 계산한 거고요. 코베런스 매트릭스 시그마가 있고, 그다음에 임플라이드 이퀄리브리엄 리턴이 있고, 그럼 임플라이드 이퀄리브리엄 리턴은 이제 그냥 얘가 지금 이제 벡터니까 당연히 이제 멀티 디멘션이 돼야 되지만 그냥 싱글 디멘션 에셋이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재 수익률이 센터가 여기고요. 파이가. 그 다음에 이거의 베리언스가 이제 시그마였는데 시그마에 대한 언서스티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히스토리컬한 걸 받아들이면 그냥 1로 두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가 있는데 뷰도 마찬가지로 어떤 Q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서티가 있는데 요게 작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언서튼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뷰가 평균적으로 여기라고 봤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믹스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언서튼티 정보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하고 해보니까 이게 정규 분포를 하고요. 그 기대값 포뮬라, 즉 앞에서 봤던 이 포뮬라가 여기 센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언서튼티는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베이지언 이제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prior equilibrium 이고요. 그러니까 prior distribution이 있을 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posterior distribution이 나온다.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뭐 6개월밖에 생명이 없다. 잔존 생명이 없다. 병이 위중해서. 근데 테스트 드럭을 취약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7개월 산다. 평균적으로. 1개월 더 산다. 근데 언서튼티는 뭐 이렇다. 뭐 그런 거 할 때 지금 하는 게 이 베이지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뭐, 숫자들을 이제, 이렇게 숫자들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게 한국 데이터니까요. 샘플 필요해서 서로 좀 다르더라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리즈너블 한 건지, 뭐 이런 숫자가 리즈너블 한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5.58 그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코베런스 매트릭스, 액세스 리턴에 대해서 계산해 봤고요. 네. 여러분들 그 CAPM에 있는 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APT나 인프라이드 리턴이 한국 데이터 같은 시점에서 계산해 보니까 인더스트리 1이 지금 22.6%거든요. 22.6%. 그래서 얘를 보면 당연히 다 들고 있으니까요. 아까 마이너스 31% 나왔던 데가 어디예요? 거기 보시면 플러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뷰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해보면 왼쪽이 뭐였죠? 이게 네, 뭐 중간에 계산하는 그 중간 인풋들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프라 리턴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이제 조정이 이제 쭉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뷰 때문에 그 두 개 해당되는 곳, 그 인더스트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체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베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로우고요, 어떤 거는 그 다음에 하이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아마 거의 시스템으로 이제 그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코딩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뭔가요? 예. 그래서 22개 인더스트리를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인더스트리는 현재 마켓하고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그 뷰가 들어갔던, 아까 보니까 첫 번째 인더스트리, 두 번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뷰가 들어갔었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마켓의 그거는 이거 웨이트였는데, 첫 번째에 대한 뷰가 좋기 때문에 더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뷰가 나쁘기 때문에 줄이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래서 이 차이만큼 줄이는 거죠. 이런 거 다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정이.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이건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학협동으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순간 이제 카피라이트가 이제 덜커다 절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기가 좀 그래서, 데모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 금융 IT 하는 우리 학우들한테 다 넘기기로 하고, 우리는 내용만 알고 이제 일만, 과제만 시키면 되겠어요. 그죠? 네. 네. 그, 반드 리턴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오늘 커버를 마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뭐 그거는 한 15분 정도면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